어르신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 당장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비싼 영양제나 몸에 좋다는 보양식,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선하다고 믿고 먹는 이것들이 사실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를 녹여버리고 소중한 폐 조직에 구멍을 숭숭 뚫어버리는 무서운 암살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 지난 영상 보시고 많이들 놀라셨죠? 장어와 돼지고기, 그리고 생간처럼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기생충의 온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제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결정할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몸에 좋다는 보양식,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선하다고 믿고 먹는 이것들이 사실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를 녹여버리고 소중한 폐 조직에 구멍을 숭숭 뚫어버리는 무서운 암살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50대 아드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에 아버님께 대접해드린 소라 한 접시가 화근이었습니다. 단순히 배탈인 줄로만 알았는데 불과 2주 만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제 손을 붙잡고 통곡하시는 모습에 저도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진짜 이유와 기생충으로부터 내 몸을 완벽하게 지키는 비결을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어르신들, 지난 영상 보시고 많이들 놀라셨죠? 장어와 돼지고기, 그리고 생간처럼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기생충의 온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충제 치료를 받고 3주쯤 지났을 때 어르신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열까지 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펄펄 끓는 물에 삶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특히 소라나 조개처럼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놈들은 그 껍데기가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겉은 물이 끓고 있어도 정작 속은 미지근한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 온도가 기생충들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제가 바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기생충이 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최후 방어선인 뇌까지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외부 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혈뇌장벽이라는 아주 튼튼한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기생충 놈들은 마치 위조 여권을 들고 공항 검사대를 통과하는 간첩들처럼 아주 당당하게 뇌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펄펄 끓는 물에 삶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특히 소라나 조개처럼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놈들은 그 껍데기가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겉은 물이 끓고 있어도 정작 속은 미지근한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 온도가 기생충들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의사 생활 20년 동안 가장 충격받았던 의사들은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최악의 식품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제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결정할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더 해볼까 합니다. 72살이신 우리 어르신. 유기농 쌈 채소를 깨끗하게 드셨는데도 요충에 감염되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먼저 5위입니다. 바로 생선회입니다. 횟집에 가시면 신선한 광어회나 우럭회 즐겨 드시죠. 그런데 그 속에 아니사키스라는 놈이 살아있을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55살 최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기분 좋게 광거회를 드셨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내시경을 넣어보니 하얀 실 같은 벌레들이 위벽을 이빨로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위벽에 구멍을 내면 복막염으로 이어지고 결국 배를 가르는 큰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신선한 회 한 접시가 수술대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비극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진짜 이유와 기생충으로부터 내 몸을 완벽하게 지키는 비결을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가 바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기생충이 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최후 방어선인 뇌까지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외부 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혈뇌장벽이라는 아주 튼튼한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기생충 놈들은 마치 위조 여권을 들고 공항 검사대를 통과하는 간첩들처럼 아주 당당하게 뇌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밥도둑이라 불리는 민물게장과 가재입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정말 맛있죠. 하지만 민물게에는 폐를 파먹고 사는 폐흡충이 숨어 있습니다. 63살 박명숙 여사님께서는 시골 계곡에서 잡은 참깨로 직접 게장을 담가 드셨습니다. 그런데 2달 뒤부터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폐흡충이 폐 조직을 파고 들어가서 터널을 만든 겁니다. 그 터널로 공기가 새어나가니 숨을 쉬어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손상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박 여사님은 지금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보양식으로 알려진 개구리와 뱀입니다. 예전에는 개구리탕이나 뱀탕을 건강식으로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안에는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이 들어 있습니다. 이놈은 우리 몸속에서 무려 20년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외과에서 근무할 때 만난 68살 정성태 어르신은 허벅지에 달걀만 한 혹이 생겨서 찾아오셨습니다. 초음파를 보니 그 혹이 꿈틀꿈틀 움직이더군요. 마취하고 혹을 째보니 30cm나 되는 길고 납작한 하얀 벌레가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 20년 전에 드셨던 뱀탕 속 유충기, 20년 동안 몸속을 떠돌다가 허벅지 근육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만약 이놈이 눈으로 갔다면 눈알이 튀어나오고 시력을 잃었을 겁니다.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어란입니다. 연어, 알, 명란젓, 날치알, 참 맛있고 고급스러운 식재료죠. 하지만 그 속에 광절열두촌충이라는 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놈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길이 10m의 괴물입니다. 우리 소장 길이가 6m인데 그 좁은 곳에 밧줄처럼 칭칭 감겨서 사는 겁니다. 42살 한지영 씨는 일식 초밥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쓰러질 듯 피곤해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뱃속 기생충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2를 몽땅 훔쳐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악성 빈혈이 온 것이죠. 약을 먹고 배출된 기생충의 길이를 재보니 무려 8m가 넘었습니다. 8m짜리 벌레를 6개월 동안 뱃속에 키우고 계셨던 겁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어르신들, 이 대목에서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소라와 조개류입니다. 골뱅이, 우렁이, 다슬기 같은 것들입니다. 바닷가 놀러 가셔서 삶은 소래 소주 한잔 하시는 게 낙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기에 광동 주혈 선충이라는 아주 무서운 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놈은 몸속에 들어오면 주저하지 않고 뇌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맑은 액체, 즉 뇌척수액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이 병으로 환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58살 강성민님. 제주도 여행 가셔서 소라를 삶아 드셨을 뿐인데 2주 뒤에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맑아야 할 뇌척수액이 뿌옇게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기생충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생충이 뇌수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하나하나 녹이기 시작한 겁니다. 뇌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려
항생제도 항기생충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어르신들, 이 대목에서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소라와 조개류입니다. 골뱅이, 우렁이, 다슬기 같은 것들입니다. 바닷가 놀러 가셔서 삶은 솔에 소주 한잔 하시는 게 낙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기에 광동 주열선충이라는 아주 무서운 놈이 들어 있습니다. 이놈은 몸속에 들어오면 주저하지 않고 뇌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맑은 액체, 즉 뇌척수액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이 병으로 환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58살 강성민님, 제주도 여행 가셔서 소라를 삶아 드셨을 뿐인데 2주 뒤에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맑아야 할 뇌척수액이 뿌옇게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기생충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생충이 뇌수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하나하나 녹이기 시작한 겁니다. 뇌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려 항생제도 항기생충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광동주혈선충은 최소 75도 이상에서 10분은 끓여야 죽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에서는 물이 끓으면 바로 꺼내시죠. 그게 바로 화를 부르는 겁니다. 더 무서운 점은 만약 살아남더라도 평생 기억력 장애나 운동장애, 언어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는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 두드러기와 발진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운데 피부과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라면 기생충이 내뿜는 독소에 우리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조리해서 우리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비싸다고, 몸에 좋다고, 신선해 보인다고 절대로 날 것으로 드시거나 대충 익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와 간, 그리고 소중한 눈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이미 감염된 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주인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신호 중에서 만약 3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유 없는 복통과 설사가 2주 이상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저녁만 되면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신다면 기생충이 장벽을 사정없이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식욕은 좋은데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잘 먹는데도 한 달에 2kg 이상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운이 없다면 내가 먹은 영양분을 기생충이 몽땅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특히 혈액 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나온다면 더욱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박지훈 원장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쉽고 확실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채소를 씻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온 채소는 3번째는 밤마다 항문 주변이 미칠 듯이 가려운 증상입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 10시만 넘어가면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라면 이건 요충이 밤에 항문 밖으로 나와서 알을 낳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신호 중에서 만약 3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함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입니다. 만약 10가지 난다면 이건 기생충이 이미 신경계나 뇌로 침투했다는 아주 긴급한 경고입니다. 뇌수막염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지체 말고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4번째는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팔이 가렵다가 내일은 등으로 옮겨가고
모레는 다리가 아픈 식으로 통증이나 가려움이 이동한다면 이건 기생충이 피부 밑을 기어다니고 있는 아주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루틴입니다. 고기와 생선은 무조건. 네 번째는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팔이 가렵다가 내일은 등으로 옮겨가고 모레는 다리가 아픈 식으로 통증이나 가려움이 이동한다면 이건 기생충이 피부 밑을 기어다니고 있는 아주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 두드러기와 발진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운데 피부과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라면 기생충이 내뿜는 독소에 우리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함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입니다. 만약 10가지 난다면 이건 기생충이 이미 신경계나 뇌로 침투했다는 아주 긴급한 경고입니다. 뇌수막염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지체 말고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박지훈 원장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쉽고 확실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먼저 큰 그릇에 담고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어서 10분 동안 담가두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씻으시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반드시 5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30초 동안 데치는 것입니다. 끓는 물이 아니라 50도 정도만 되어도 표면에 붙어있는 기생충 알은 거의 다 죽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으셨습니다. 분명히 삶아서 먹었는데 왜 죽느냐고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개 껍데기는 단열재입니다. 겉은 끓어도 속은 기생충이 죽지 않을 만큼만 뜨거워졌던 겁니다. 무조건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속까지 회색이나 갈색이 될 때까지 최소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익히세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이 바삭하고 살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충분히 구우셔야 합니다. 특히 소라나 조개를 드실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하고 나서도 최소 15분은 더 삶으셔야 합니다. 껍데기가 벌어졌다고 바로 꺼내지 마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조리해서 우리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비싸다고, 몸에 좋다고, 신선해 보인다고 절대로 날 것으로 드시거나 대충 익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와 간, 그리고 소중한 눈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이미 감염된 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주인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세 번째는 주방 관리입니다. 도마와 칼은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으로 3개를 따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도마 하나에서 다 썰게 되면 채소에 묻어있던 기생충이 고기로 옮겨가고 고기에 있던 것이 다시 채소로 옮겨가는 교차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영하 35도 이하에서 15시간 이상 얼린 제품은 기생충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바로 잡은 화로회는 안타깝게도 위험성이 늘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주방 관리입니다. 도마와 칼은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으로 3개를 따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도마 하나에서 다 썰게 되면 채소에 묻어있던 기생충이 고기로 옮겨가고 고기에 있던 것이 다시 채소로 옮겨가는 교차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정확한 검사 방법도 궁금하실 겁니다. 흔히 대변 검사를 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장 속에 있는 놈들만 나옵니다. 우리 조직 깊숙이 숨어있는 놈들을 찾으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청 항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 한 번만 뽑으면 내 몸속에 기생충 항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유기농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죠? 물론 몸에는 좋지만 기생충 입장에서도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유기농이라는 말에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는 유기농 채소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확한 검사 방법도 궁금하실 겁니다. 흔히 대변 검사를 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장 속에 있는 놈들만 나옵니다. 우리 조직 깊숙이 숨어 있는 놈들을 찾으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청 항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 한 번만 뽑으면 내 몸속에 기생충 항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충제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구충제는 모든 기생충을 다 잡지 못합니다. 약국 약은 보통 선충류만 잡을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흡충이나 조충을 잡으려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프라지퀀텔 같은 전용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증상이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 박지훈 원장이 늘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소라와 조개류는 반드시 15분 이상 충분히 삶기. 둘째, 모든 채소는 50도 물에 살짝 데쳐 드시기. 셋째,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충제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구충제는 모든 기생충을 다 잡지 못합니다. 약국 약은 보통 선충류만 잡을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흡충이나 조충을 잡으려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프라지퀀텔 같은 전용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증상이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시장에서 갓 잡은 신선한 회는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정말 드시고 싶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급속 냉동 처리된 회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루틴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으면서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소중한 친구분들과 자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건강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기농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죠? 물론 몸에는 좋지만 기생충 입장에서도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유기농이라는 말에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는 유기농 채소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 박지훈 원장이 늘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건강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